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있다가 사실 검사장급 인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고 평검사들 인사를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대규모 인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이제 공석인 곳을 메우는 차원의 그 인사가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얘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 인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다, 한동훈이 세긴 센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지금 그 검찰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실상과 다르다. 검찰 인사는요, 사실상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패싱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우스운 겁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이 검찰 인사에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그거 반영 안 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수 있거나 바로잡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거는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말 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사한 거, 그거는 현재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 협의를 안 한 것이니까 패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검찰총장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 그건 아니죠. 혹시 우리가 지적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늦추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패싱이고 할 거 없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빨리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검 검사급 이상, 이건 이제 고검장, 검사장 이걸 얘기합니다.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걸 원칙으로 정했고요. 실제 오늘 그 친문검사죠,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사원칙으로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거야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한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건데, 이 형사부 공판부 검사 우대는 추미애,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경우에 확립된 얘기였는데, 그때는 실제 그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인 상태에서 하는 그 인사에서도 정말 이 방침이 제대로 실현되느냐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특수통을 우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달 5월 달에 그 검찰 지휘부 인사에서는 특수통을 상당히 우대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자,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시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쫓기고 있다. 이게 저는 그 서두르는 검찰 인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 검수완박법은 9월 10일이 되면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재 6개 분야에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3개만 남는데 그 중에 선거사범 수사는 올 연말 되면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만 직접 수사권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시행의 첫 번째는 사실은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일 겁니다. 그거는 9월 10일 이후에는 직접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빨리 일단락 지어야 됩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수사를. 왜냐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 거기서 공직자와 연관된 부패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9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연관된 범죄를 수사하려고 한다면 또 야당이나 여기저기서 뭐 온갖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9월 10일 이전에 대부분의 중요 수사는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언제 검찰총장 인선 기다리고, 검찰총장 인선 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국회 청문회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취임할 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이 첫 번째로 작용을 했는데, 그건 바로 검수완박 때문이다. 검수완박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 안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해서 지금 시한부죠. 검찰 직접 수사권이 시한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9월 10일 이전에 공직자와 관련한 범죄 수사를 일단락해야 된다는 일종의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원인은 검수완박법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이미 내정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누군지는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야당의 얘기대로 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찰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이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 원구성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자, 협의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지금 원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고소고발을 취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 고소고발을 민주당이 자꾸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저께 만났는데 거기서 대선과 관련한 고소고발건 일괄 취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대부분의 그 피고발 또는 피고소인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의원 고발건을 취하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대선 때 고소고발했던 걸 일괄 취하 얘기는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니까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럼 결국 이재명 의원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지금 원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끝나겠습니까? 그럼 원구성이 끝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구성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원들 상임위 배정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일정을 잡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계속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 이게 부지하세월입니다. 만약에 국회 원구성이 됐다고 치고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 발표가 된다고 해도 그동안에 뭐 청문회 준비단 같은 거 거쳐서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뭐 보나마나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토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국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최소 40일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원구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8월 초에나 취임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8월 초에 검찰총장 취임하고 나서 인사협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8월 중순인데 그렇게 되면 검수완박법 시행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버려놓은 수사들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역산해보면 답이 나온 거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쫓겨서 지금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분석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원구성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최소 40일 얘기했는데 원구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원구성 언제 할지 모릅니다. 지금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원인 제공은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내정됐다는데 누구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27기죠. 그런 점 때문에 27기보다 선배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법무장관 지휘하에 있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 자리에 취임하는 걸 꺼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몇 군데서 들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선배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리가 그래도 왜 흔히 일본말로 가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있는데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서 내가 선배인 내가 검찰총장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몇몇 무슨 한모 전 검사장 등 몇몇은 아예 그 검찰총장 그 후보군에 들어가려면 사실 검증동의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증동의서 자체를 내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문에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위한 검증 동의서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뭐 현재 이원석 대검 차장검장, 여기는 차장검사는 27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차장검사를 뭐 검찰총장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노정현 창원지검장, 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연수원 25기입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2기수 위죠. 그런데도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여기가 아마 광주 출신일 겁니다. 호남 출신이고 뭐 상당히 그 하여튼 소신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지금 상당히 높고, 저도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검찰총장이 내정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본인은 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검찰총장은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검찰총장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검찰총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러나 검찰 인사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만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도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 그건 아니거든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들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검찰 인사, 특히 수뇌부 인사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죠.
없으니까 아마 검찰 인사는 대통령 스스로 아니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누가 누군지 뻔히 알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판을 실질적으로 다 짰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있는 가운데에서 인사를 하느냐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해야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실세 운운하는 얘기가 있어도 검찰총장이 자기의 지휘 방침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지휘한다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신이 있다면. 그러나 이제 만약에 소신이 없고 난 스스로 자청해서 법무부 장관의 꼭두각시 노릇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검찰총장이 한다면이야 그러면 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잡이 역할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검찰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재한 거로는 아마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취재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내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정은 하여튼 됐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노정현 창원지검장에 대해서 주변에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장악하려고 한 경우에는 또 다른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다. 물론 아주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은 이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신임 검찰총장을 내정했을 텐데 그거야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 인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 후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갔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찰총장이 긴장 관계에 돌입할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세라고 할지라도 검찰총장 또한 본인이 소신을 관철하려고 할 때는 법무부 장관과 충돌이 능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뉴스가 있죠.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 내정자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